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3양도소득세 총설 나오죠? 자,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뭐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데 양도소득세 이제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특징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잘 또 이해하시고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개념과 유형. 자, 요거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틈틈이 나오는데 26회 시험 때 과세 대상 문제 한 문제, 또 양도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걸 묻는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런데 27회 시험 때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안 나왔어요. 제가 28회 시험 전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두 문제가 나오든 또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문제 한 문제, 양도로 보는 거 고르는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뭐 그냥 쉽게 자꾸 맞출 수 있는 공부한 내용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문 짧게, 우리가 취득세 같은 거는 요번에 지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28회 시험에 뭐 민법 문제 완전히냐 지문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길게 나왔었는데 얘네들은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9회 시험에서는 뭐 두 문제 나오기는 좀 그렇고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는지, 양도 및 취득의 시기요.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틈틈이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 전에 있잖아요. 제가 요거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25회 시험 아니면 26회 나온다고 했는데 25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6회 시험 때는 소홀히 했고 27회 시험도 또 좀 소홀히 했고요. 28회 시험은 좀 이제 나올 때가 슬슬 됐다고 했는데 29회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냐는 또 29회 시험 때는 나올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렵냐?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27회 시험 같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떻게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다음 주에 배우는데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29회 시험 무조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되면서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될 것인지,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느냐, 요것도요 시험에 매년은 아닌데 거의 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데 28회 시험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은 비과세에서 시험 문제 또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또 한 문제는 또 이렇게 주로 또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우리 성격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 거기 보세요. 그 449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총설에서 의 봅니다. 양도소득세란 일반 개인이요 비사업적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부동산 등을 대가를 지불하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그 분류과세하는 그 소득에 해당되고요. 특징을 보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 갖고 있다. 그래서 양도세는 국세고 직접세고 뭐 이런 거, 인세,
합산과세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그 기간 동안에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아요. 그럼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인세니까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라고 그랬죠? 합산과세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세목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즉 분류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따로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고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거고,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라는 것과 확정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하고요.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다 적용됩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또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고 그랬죠? 양도세.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공부합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느냐 쭉 표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50페이지의 양도세 대상입니다. 먼저 부동산, 당연히 토지와 건물은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토지란 등기 등록 및 허가 여부를 불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다, 자, 실질과세원 즉 사실주의 과세가 하는 세금이니까 실질과세 하니까 당연히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자,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밑줄이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밑줄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방세에서 과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그러면 이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 자, 건물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건물은 대상이 되는데 시설물은 자,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자, 건물에 부속된 건물이 이전할 때 함께 수반해서 이전되어주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 요거는 이제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이런 시설물, 골프연장 등 이런 시설물도 건축물로서 대상이 됐었는데 취득세나 재산세.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건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이고, 또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해서 하여튼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가로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중요하죠. 28회 시험에서도 여기서 정답 질문이 있었는데 자,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이 돼요. 권리 중에서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 자, 먼저 지상권을 보니까요. 의의는 A번, 의의는 읽어보는 거죠. 민법에서 나오는 거고, B번 봅니다. 현행소득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과세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등기와 무관하게. 자, 전세권 A번, 전세권이 뭔지 읽어보시는 거고, B번에 전세권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과세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거기 옆에다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지역권 있잖아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을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권 그러면 사용 수익에 대한 물건이잖아요. 자, 그럴 때 용익물권에는 지역권도 있는데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민법에서 물권으로 배워요. 근데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입니다. A번 임차권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건 민법 배우는 거고 읽어보시는 거고. B번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자,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얘는 채권이므로 자, 밑줄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28회 시험에서 다음 양도세 대상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O, X예요. X입니다. 그게 정답 질문이었어요. 쉬웠지 뭐 그냥 바로 보고서 딱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이 대상이라는 거.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다음의 권리를 말한다 밑줄이고 기업번 또 밑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예도 알아둬야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또 조합원 입주권이요. 밑줄 쫙이요. 얘네들.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이런 것들,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당첨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그 아파트 완공되면 그 아파트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즉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라고요? 그 얘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 얘네들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밑줄이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 아래에다가 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예요.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얘네들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을 백날 갖고 있어도 안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이 대상이고 451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밑줄이요. 자, 여기 어떤 거냐? 디귿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요. 계약금을 치를 때는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렀거든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이에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지금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저희 애들 아빠 명의로 시동생 명의에서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되냐면 가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데 가면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계약금의 효력을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계약금이 뭔지 계약금의 효력을 배워요.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 때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 치르는 거지.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자, 이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 지위를 양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취득 가격은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것을 취득 가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양도 가격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프리미엄 피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이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양도세 대상이 되나요? 그래서 뭐 파는 경우가 있나요? 거래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지만 저는 거래되는 경우 봅니다. 그 용산 그 코레일 역사 그 뭐 사업 때문에 단군 뭐 일의 최대 사업이다 어쩌고 하면서 했던 그런 것도 거기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상권을 팔더라고요. 보니까 양도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은 그러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제가 지상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갖고 있었던 이 지상권을 프리미엄 받고 넘겨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요런 거라는 거. 하여튼 자, 다시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절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용에 관한,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부동산 임차권은 근데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를 알아야 돼요. 또 얘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이런 거,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권리들 하나하나 다 줄거놓고 자, 지문에 막 깔려 나옵니다. 다 대상이 됩니다. 리을하고 미음번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예금증서 이런 것도 나중에 청약해가지고 당첨되면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공유수면 매립허가권 같은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양가로 3번 기타 자산도 양도세 대상인데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 타, 자, 산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특정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특정법인 주식 이거 세분화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그 A하고 B로 나눠져 있는데 특정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기타 자산에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요건을 갖췄을 때.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과 3번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영업권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에 한한다 그랬는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여기 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다 밑줄 그어놓고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부동산에 관한 이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토지와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부동산에 관한 요 권리와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 거기다가 적어놓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인데 니은번 또 미출입니다. 기업권 미출했죠? 니은번도 미출입니다. 영업권만 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돼서 자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밑줄이요. 자 그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제가 옛날에는 영업권 예를 들 때 KFC 예를 들었었어요. KFC.
그 KFC 그러면 전 처음에 있잖아요. 옛날에 KFC를 딱 보는 순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딱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진짜로요. 딱 K 그러면 코리아지 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또 영어권 예를 들 때 BBQ 예를 들었더니 요즘 보니까 뭐 갑질한다고 조금 뭐 그런 신문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안 하고 이제 지금은 어떤 땡땡 치킨이 있습니다. 어떤 땡땡 치킨, 유명한 땡땡 치킨이 있는데 요 노원점이 있습니다.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어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요 영어권을 양도하는데요. 요 영어권을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이 권리와 부동산에 관한 요 권리와 함께 요 영어권을 양도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 이런 것과 분리돼서 단독 영어권만 양도하잖아요. 영어권만. 자, 그러면 요것만 양도하면 요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반드시 시험에도 나오지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또는 시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어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어떤 게 대상인지 합니다. 영어권은 반드시 뭐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기타를 산 4가지 중에서 특정 법인 주식 2가지는 빼고 자 영어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받고요. 또 동그라미 3번, 번호는 3번까지 되어 있지만 자 종류는 3번 하면 4가지가 되는 거죠. 3번 특정시설 이용권입니다. 기억번 설정 밑줄입니다. 전부 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자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한다. 그래서 니은번 이 경우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주식 포함한다. 니은번 밑줄 쫙이요. 그리고 그 예를 또 밑줄 걸으시면 돼요.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밑줄이요. 등등이 그 예가 됩니다.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자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된다나요? 그러면 자 질문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이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꼭 5성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만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기 보니까 무슨 시설 기준이 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의 면적 기준이나 가액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 있냐고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인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연간 회원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120만 원의 프리미엄, 20만 원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120만 원에 판다고 할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10만 원에 그럼 좋아요. 11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걸 뭐하러 사요?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저 붙은 거를 거기 가서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 언제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저 헬스클럽은 그러니까 시설이 또 점점 더 우화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또 옆에 또 저 헬스클럽 더 좋은 헬스클럽 막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근데 니은번 다시 한번 볼게요.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주식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런 주식을 우리가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제 친구가요 골프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아,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뻥으로요. 아, 진짜 골프 연습장 대표는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동창 중에. 근데 제 동창들 중에, 친한 그 동창들 중에 골프장 법인 대표는 없어요. 골프장 법인 대표면 아이고 저 재벌 친구가 있다는 얘기인데 재벌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없고요. 예, 근데 골프 예를 들면 있다고 치고, 자, 그 친구가 오더니 야,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 야, 그 대신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 갖고 있다가 팔면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입니다. 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이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한 기타 자산 중에서 부동산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서, 즉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그래서 기억번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 주식의 비율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자, 밑줄 여기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이요. 자, 밑줄. 여러분,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이제 필게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 양도대상이 아닌데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액주주죠? 여러분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요. 그죠? 주식 거래해 보신 분들 양도세 안 냅니다. 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경우만 대상이 되느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밑줄 걷죠?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 거래할 때, 장외 거래할 때 그 주식만 대상이 됩니다.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하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또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대상입니다. 자, 4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니은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것. 그러니까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니은번도. 디귿번 밑줄입니다.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이요. 그러니까 자,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무조건 대상이 돼요.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그러면 주식에 관한 거 뭐 별거 아닌데 거기 줄은 거 주식에 관한 거 뭐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정리해 드릴까요? 주식을 정리해 드리면 뭐 이거죠, 뭐 주식은. 지금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자, 원칙적으로 보세요. 비상장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이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근데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은 법인 주식은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상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자,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또는 장외 거래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쭉 읽은 게 이거예요. 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재에 지금 보니까 파생 상품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네. 파생 상품이 어디로 갔나? 자, 여러분, 거기 그 양가로 4번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52페이지
양도의 개념과 범위 그 위에 공란 있잖아요. 예? 그 공란에다가 양가로 5번 해놓고 파생상품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파생상품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있잖아요. 이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파생상품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양도의 개념과 범위 있죠? 4번 양도의 개념과 범위. 자, 여기 이제 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지금 양도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토지, 건물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역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예, 대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논이 훨씬 낫네. 이번 주에 지금 딴 데서 하면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그냥 이러는데, 이런 표정 지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인데. 자,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아니고.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이고요.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건물이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거 대상이 됩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거 이거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 다음에 기, 타, 자, 산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는 요건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는 제외했고요. 자,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어떤 것과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함께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는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대상인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닌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하나 더 추가 있죠, 지금? 여기 교재 빠진 것.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파생상품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것이지,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지, 금융상품, 이 파생상품 중개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그냥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452페이지 4번에 양도의 개념과 범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의 개념과 범위, 유형이 나오는데요. 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게 뭔지, 그 유형, 이런 것들, 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게 뭐냐, 이쪽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 뭐냐,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요. 제가 언젠가 그 강의하고서 양도세, 요건 양도가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쭉 설명하고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 어떤 수강생 분이 우르르 나오니까 이제 거기 실장님이 저 아무개 씨 양도 그걸 이제 모니터로 봤나 봐요, 바깥에서 강의하는 걸. 그래서 이제 어떤 수강생 쭉 나오니까 거기 실장님이 아무개 씨 양도가 뭐야? 그러니까 그 수강생 수업 듣고 나오다가 양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던데. 아유, 자 다시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 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잘 보세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양도세 양도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 X,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자 사실상 이전만 해도 양도로 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이전은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요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죠. 그러면 형식적 이전이 뭐냐?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양도 담보가 뭐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담보, 양도 담보,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네, 양도 담보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양도 담보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대학 때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어요. 재봉틀 판례로.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소유하고 재봉틀을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재봉틀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재봉틀이 그 주부들한테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재산 목록, 중요한 그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겠죠? 예,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한 집안의 가게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 재봉틀을 담보로 해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재봉틀을 여전히 굴려요. 그래서 사용 수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갖습니다. 근데 채권자한테는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양도담보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서 그냥 눈이 빨개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눈을 시기시감으면서. 눈 부릅뜨고 힘을 주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양도담보계약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을이 있어요. 갑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소유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는 소유권에 관한 요 내용은 이제 민법적인 얘기고 우리 세법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요. 요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세 개 권한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소유권인 하나의 권리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양도담보계약은 이런 거예요. 여전히 사용수익은 누가 하냐면요.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가.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소유권 이전은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형식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해요. 자, 그리고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처분권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반드시 뭐라고요? 사실상 이전. 완전히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변제기가 돼가지고 돈을 갚으면
관념적으로 처분권 갔던 거 채권자의 채무자로 다시 소유권이 환원하는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요. 제3자에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각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이 자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 인해서 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그만큼을 충당을 하고 즉 채권자는 요거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 만족 없고 나머지는 돌려줘요. 그럼 그만큼은 자 채무자는 변제 충당한 거고요. 그럴 때는 완전히 사실상 제3자에게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자 다시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요때는 양도해당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28회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양도로 보는 거 시험에 나온 게 정답 지문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정답 지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 양도해당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문제였는데 이게 양도해당하는 거예요. 자, 양도담보 목적 이거는 한 40번씩, 40, 50번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 40, 50번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당연히 상식처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 여기. 자,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유상이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런 거지. 무상이전은 이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는 해당될지언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더 깊은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건데 판례와 통칙 내용을 못 보던 게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낯선 게 나왔어. 못 보던 게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묻는 문제에서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접적인 요 자산 이전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요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직접적인 요 재산 이전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고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뭐라고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사실상 반드시 뭐라고요?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양도의 개념을 자, 보세요. 양가로 1번 양도의 개념. 양도라 하면 밑줄이요. 또 밑줄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밑줄이요. 자,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밑줄이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쭉 밑줄 근 것을 더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줄인다고요?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줄여서 기억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유상 이전이 된 경우 민법상 양도의 개념은 재산의 이전적 승계 가운데 의사에 기한 것을 가리키며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자 무상 이전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 밑줄이어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이전 가운데 뭐만? 유상 이전만 양도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이전, 양도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 살짝 밑줄이야.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로 제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적어드리는 대로
딱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그리고 그 의미들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가 뭔지를 소개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양도의 유형,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또 저 뒤쪽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